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경사 천선경입니다. 2020년 1월 2일부터 전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 예약제를 확대합니다. 인터넷 예약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사이버 검사소를 검색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루에 정해진 대수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고 대부분 일찍 마감되니 검사 일자를 넉넉하게 두고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랙박스로 본 사사건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지난 1월 세종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한적한 다리를 비추고 있는 영상인데요. 다리 맞은편 교차로로 진입하는 사륜 오토바이. 순간 승합 차량과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합차 바퀴에 깔리면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도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은 이곳을 통행하는 차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차로 주변으로 건물이 있어 주변 도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륜 오토바이는 운전이 용이해 노령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조그만 충격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2월 부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입니다. 시내버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곧바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더니 결국 1차로로 주행 중이던 블랙박스 차량과 추돌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버스는 사고 전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완료합니다. 이때 1차로 블랙박스 차량과의 거리는 후방 약 5m 남짓으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두 차량이 1차로와 2차로로 나란히 진행하던 상황인데요. 이때 버스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면 1차로 진행차는 예상하거나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버스 운전자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차로 변경을 해야 했는데요. 설사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작동했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차로 변경 시에는 항상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내 차를 중심으로 앞, 뒤, 좌우의 차량들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고 후행차에게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해 한 후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2월 공주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회전 교차로로 접근하는데요. 조금 멀리 회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보이지만 멈추지 않고 결국 충돌하고 맙니다. 회전 교차로는 교통 흐름의 장점을 보이지만 신호등 지시에 익숙한 운전자들이 당황해 종종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회전 교차로 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회전 교차로는 진입 전 일시 정지선과 역삼각형 모양의 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양보 표시로 교차로를 먼저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는 이미 진입해 주행하는 차에게 명백히 우선권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고, 선주행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은 블랙박스 차량에게 가해 책임이 있는데요. 안전한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첫째,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및 일시 정지하고, 둘째, 선주행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며, 셋째, 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깜빡이를, 넷째, 교차로 진출 시에는 우측 깜빡이를 켜서 주변 차량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려야 합니다. 배려와 양보의 방어 운전 습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4월 공주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초등학교 앞 CCTV 영상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보행자 뒤쪽으로 자전거가 다가오더니 내리막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합니다. 그 충격으로 노령의 보행자는 쓰러지고 마는데요.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로가 없는 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보도를 통행할 경우라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는데요. 만일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2대 중과실인 보도침범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행자의 공간을 자동차가 침범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타고 다니는 자전거도 차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영상은 지난 4월 논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한적한 도로를 주행 중인데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순간 화물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화물 차량이 전도될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요.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해당 교차로는 주변의 하우스와 간판으로 인해 도로 주변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었는데요. 이러한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1조에 정한 대로 일시 정지한 후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 차량의 경우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에 진입하는 상황인데다 교차로에 진입 전 맞은편에 반사 거울이 있고 거울을 통해 좌측에서 진행해오는 화물차가 확인됨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결국 교통사고 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 화물차 역시 넓은 도로 우선권이 있다고 하나 우측의 이면도로와 연결된 도로를 통과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며 방어 운전을 했어야 하는데요. 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과실 책임은 면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과 같이 한적한 교차로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교차로에서는 정지 표시가 없더라도 일단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블랙박스로 본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반가운 사람들과의 술자리가 많은 시기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짐에 따라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음주운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엔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라며
저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사사건건 경사 천선경이었습니다.